안녕하세요. 기술사 세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렸었던 안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0점짜리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25점짜리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안밀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고,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다이어그램이 있었고, 세 번째는 그로 인한 문제점, 네 번째는 그러면 안밀 치마로 인해서 일종 구조물 구조 안전성 저하 방지 대책, 그렇게 최종 답안을 작성을 했었죠. 그리고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은 안밀 치하 방지 대책 적용 시 근로자 안전 보건 관리 시 유의사항, 이렇게 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낮은 거 안밀의 비교 익스트라로 하나 넣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얘가 10점짜리 문제일 때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고요. 25점짜리 문제가 나오면은 조금 다르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118회 25점으로 다진 거 안밀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요. 부등치마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에 관한 내용을 그냥 여기다 넣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건물의 부등치마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 대하여 설명하시오 했을 때 선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술술술 두 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치마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그려줍니다. 탄성치마, 안밀치마, 크리프치마. 안밀치마는 1차 안밀치마겠고, 크리프치마는 2차 안밀치마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가능하시면은 우리 지난 시간 6강 때 했었던 다이어그램 하나 넣어주시면 좋겠죠. 이런 다이어그램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요거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치마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10점짜리에는 없었던 이런 부등치마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하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림 하나 그리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말을 그냥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뭐 거창하고 대단하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편심, 증축, 경사지반, 이질지반, 이질기초, 이질지정, 피압수, 지하수위 변화, 연약지반, 이런 것들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등치마 방지 대책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점짜리 문제였으면 안밀치마 방지 대책 이렇게 쓰는 거랑 같은 맥락이 되겠죠. 자, 저는 여기서 연건마 지기후를 썼습니다. 연역지반 개량, 건물 자중 줄임, 마찰 말뚝 이용, 지하실 설치, 기초 재원 통일, 그 다음에 언더피닝 공법 적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익스펜션 조인트를 써가지고 건물 치마에 대한 국부 파괴를 방지한다는 이런 내용도 썼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 사질 지반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다 그러면은 진모 전폭 약동 써주시면 되겠죠. 진동 다진 모래공법, 모래 다진 말뚝 공법, 전기 충격 공법, 폭파 다진 공법, 야객주의 공법, 동 다진 공법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점토 지반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안밀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치압 탈배고 동전침 대표 써주시면 되겠죠. 치안 공법, 안밀 공법, 탈수 공법, 배수 공법, 고결 공법, 동시환 공법, 전기 침투 공법, 침투압 공법, 대기압 공법, 표면 처리 공법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페이지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은 10점짜리 썼던 문제랑 큰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대로 끝내지 않고, 자, 문제가 보시면 부등치마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리고 10점짜리는 다짐과 안밀에 대해 설명하시오. 결국은 다짐과 안밀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다짐과 안밀이 제대로 되기 위한 대책을 써라 하는 걸로 귀결이 될 거고요. 부등치마 방지 대책을 써라 하는 걸로 결국은 귀결이 되고 수렴이 됩니다. 근데 부등치마 이미 됐어요. 구조물이 이런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가지고 부등치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3페이지 썼었거든요. 자, 부등치마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후속 조치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육물화비로 외웠습니다. 유관검사, 물리적 시험, 화학적 시험, 비파괴 시험 이렇게 작성을 했고, 유관검사는 미세균열, 중간균열, 대형균열 여부를 판단한다. 그 다음에 물리적 시험 같은 경우는 압축광도 시험, 동결융해 시험, 화학적 시험 같은 경우는 염탄알, 염화물 시험, 탄산화 시험, 알카리 골재 반응 시험, 그리고 비파괴 시험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는 슈방초 진인철 있죠. 반발경도법, 방사선법, 초음파법, 진동법, 인발법, 복합법 이렇게 작성을 했고, 자, 그러면은 유관검사 물화비까지 지금 진단을 했습니다. 그 진단을 하고 나면은 진단에 대해서 등급이 나오겠죠. 구조물 등급이 A, B, C, D, E라는 등급이 나오고, 상태는 최상 상태, 양호 상태, 보통 상태, 불량 상태, 위험 상태겠고요. 그 다음에 조치사항으로는 유지관리, 마감재 보수, 그 다음 보강, 그 다음 철거부 재시공, 이런 식으로 표가 들어갈 겁니다. 요 자세한 표는 다음에 또 다른 문제에서 이미 작성된
표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등급이 나오면은 상태평가를 하게 됩니다. 상태평가에 따른 잔전 수명을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자, 이런 표가 있잖아요. 가로축은 C가 등급 A, B, C, D에 대한 등급을 세로에 나타내고 T1, T2, T3, T4에 대한 시간을 가로축에 나타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잔전 수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T3 빼기 T2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작성을 해줬고요. 그 다음 안전 진단을 했고, 그 다음에 상태 평가를 해서 건물에 대한 스캔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보수 보강입니다. 보수 공법은 표충주 치빅스 있죠. 표면 처리 공법, 충전 공법, 주입 공법, 치환 공법, BIGS 공법, 빅스 공법이라고 해서 발론 인젝션 그라프팅 시스템. 그리고 보강 공법은, 저는 보강 공법은 따로 외우진 않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강 공법을 해본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강제 앵커 공법, 강판 부착 공법, 단면 증설 공법, 탄소 섬유 시트 부착 공법, 프리스트레스 공법, FRP 공법,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좀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은 이런 보수 보강 공법 진행 시 근로자 안전 대책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전 대책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실 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3 대책, 교육적, 관리적, 기술적, 심리적, 생리적 대책에 대해서 쪼개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써 있는 대로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나열을 하시면 안 되고요. 소팅을 해가지고 3 또는 4M에 입각해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시험을 쳤을 때 결과가 그 당시에 47점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시험을 치고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문제는 그냥 단순히 다짐과 안밀에 대해서 물었는데, 저는 다짐과 안밀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고 구조물이 다짐과 안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성능 저하가 발생했을 시 구조물의 내력을 확보하는 방안까지 작성을 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모든 페이지를 3페이지 작성을 했었는데 25점 기준으로 이 페이지만은 4페이지 가까이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부러 제일 마지막에 남겨두고 한 4페이지 반 가까이 작성을 해서 47점을 맞았고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계속 다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구조물 성능 저하로 유도를 해서 보수 보강으로 수렴을 시킨 이런 답안들이 점수가 항상 잘 나왔습니다. 제일 잘 나왔을 때는 55점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가가지고 어느 쪽으로 답을 수렴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좀 계속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이런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한 한 산안법상, 그 다음에 근로자 안전 대책으로 쓰는 것보다는 건진법상 기술 안전 대책으로 쓰는 방향으로 좀 많이 방향성을 잡았었고요. 단지 안전 대책을 쓸 때는 안전 대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건관리 대책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조금씩 잘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 영상을 만들면서 좀 느꼈던 건데,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나은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이상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